2024년 6월 21일 빙상연맹은 이혜인 선수에게 음주민 미성년자 후배 이성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고 뉴스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 전지훈련 기간 도중 이혜인은 미성년자 이성 후배 씨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고, 동료 여자 선수 B는 음주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혜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혐의를 받아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반면 이성 숙소에 출입한 C에게는 견책이라는 다소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6월 27일 이혜인은 음주 관련 건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관련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거라는 말과 함께 본인의 입장문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혜인은 두 사람 다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며 부모님의 반대로 잠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 기간 도중에 다시 사귀게 된 사이였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연인 사이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받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메시지 내용을 함께 게시했다. 같은 날 C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3개월간 교제 후 결별했다가 전지훈련 기간 도중 다시 재결합한 연인 사이가 맞다고 인정했다. 전지훈련 도중에 일어난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혜인이 C에게 먼저 키스마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C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해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당시 C는 키스마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으며 목에 자국이 남아 당황하고 놀라서 방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B도 같은 27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B는 이혜인의 사진을 찍은 건 맞으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었을 뿐더러 C에게 전송한 적도 보여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도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빙상연맹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C는 B의 입장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년 8월 9일 이혜인은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다 공개했다. 키스마크 사건 다음 날인 5월 24일 이혜인과 C가 나눈 문자 내용이다. 5월 24일 키스마크를 지도자 선생님께 들키자 C는 키스마크는 자신이 잘못했고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하며 먼저 사과했다. 키스마크가 들키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이혜인도 C가 먼저 해달라고 했어도 자신이 하면 안 됐다고 하며 덩달아 사과했다. 여기서 C가 먼저 키스마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키스마크로 인해 놀라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C는 바로 다음날 이혜인에게 먼저 뽀뽀를 하기도 했다. 이게 과연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을까? 전지훈련 이후 6월 3일과 5일 일어났던 빙상연맹 1차 조사 이후에도 둘은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았다. 음주와 관련된 1차 조사 이후 이혜인과 C는 키스마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받았다. 이혜인과 C의 소속사는 둘 다 올드스포츠로 같았기에 올드스포츠는 두 선수 모두에게 진상조사를 위한 답안을 제시했다. 올드스포츠가 제시한 답안의 내용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사실을 숨기는 답안이었으며 키스마크 또한 보드게임 벌칙 때문에 목을 장난으로 물었다는 식의 답안이다. 이혜인은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대답하였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숨겼다. 그러나 C는 달랐다. C는 소속사가 제시한 답안 대신 키스마크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여 방을 뛰쳐나왔다는 말을 추가하였고, 빙상연맹은 두 사람 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에 놀라서 뛰쳐나왔다는 C를 피해자로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이혜인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C의 변심에 의해 이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됐고 C는 피해자가 됐다. 6월 21일 언론의 성추행범으로 보도된 이후 이혜인은 C에게 키스마크를 먼저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냐고 물었다. C도 맞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문자 내용에 의하면 C가 먼저 이혜인에게 키스마크를 해달라고 했고 이혜인은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C가 괜찮다고 해달라고 한 것이다. C가 추후에 내놓은 입장문과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인 사건의 전말이다. 이후에 이혜인은 나한테 혹시 미안하냐고 물었으나 C는 자신을 배신 안 할 건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만 보였다. 과연 여기서 배신한 사람이 누구일까?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대답한 이혜인일까?
진술에 살을 붙여 본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범으로 만든 시일까? 6월 25일 이혜인은 시에게 다시 한번 키스마크가 강제성에 의한 성추행이 아니었음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 측에서는 거절하였고 이혜인은 결국 6월 27일 본인이 입장문을 올리며 직접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혜인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중징계인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혜인은 2005년 4월 16일 생으로 사건이 일어난 5월 기준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키스마크 또한 씨의 요청 아래 동의하에 이뤄졌지만 씨에 놀라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의해 빙상연맹은 씨를 피해자로 인식하여 씨의 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기에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지 한 달이 지난 이혜인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 됐다. 이혜인은 씨가 방을 뛰쳐나왔다는 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에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로써 이혜인의 자격정지 3년은 확정됐다. 빙상연맹이 씨를 피해자라고 인식하게 만든 놀라서 뛰쳐나왔다는 점이 거짓이라면 이젠 씨의 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양쪽 말을 모두 반영해서 심사를 내려야 하지 않았을까? B의 재심 요청도 기각됐다. B에게 사진을 찍혔던 당사자인 이혜인이 본인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징계는 줄어들지 않았다. 당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재심이 기각된 걸까? B는 빙상연맹에게 진상조사를 받았을 때도 재심이 기각된 이후에도 본인은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B와 C의 증언이 상반되는데 B의 주장은 묵살하고 C의 주장만으로 B를 징계한 것이 과연 공정한 조사였을까? C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기에 7월에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C는 2개의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각각 자격정지 3년과 1년을 받은 이혜인과 B는 기존에 초청됐던 그랑프리 대회 2개에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혜인은 김연아 선수 이후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냈고 4대륙 선수권에서도 우승할 만큼 실력이 뛰어난 한국 피겨의 간판 선수다. B 선수 역시 뛰어난 실력으로 김연아 선수 이후 최초로 그랑프리 메달과 챔피언십 메달을 따내는 등 여러 최초 타이틀을 가져간 한국 피겨의 간판 선수다. 이 두 선수가 한 명의 일방적인 증언으로 인해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게 됐다. 여러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기각당한 이혜인은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C는 이혜인의 디스패치 인터뷰와 B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and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And I was young and unafraid, and dreams were made, use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